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도 만만치 않은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막판에 상승하면서는 아니지만 반등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뒤로 흘러내리는 그런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지금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때일수록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시장을 냉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시기를 바라는 그런 장 마감입니다. 네. 당부 드릴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나 하시죠. 네, 사실 우려했던 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10월 달에 빅스 지수가 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 구체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통계적으로 과거에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었던 건데 점점 그게 조금씩 뚜렷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빠지면 또 그만큼 싼 주식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테니까 이럴 때 좋은 가격에 담아두면 이것도 좋은 기회로 나중에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용하고 계신 쪽에 그 흐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제는 사실 현금 비중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많이 줄였습니다. 네, 저도 어제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오늘 하루였고요. 뭐 내일도 빠진다면 또 현금 비중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오늘 장을 마감을 해본 소감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우리 오늘 하루 마감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거칠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요. 네. 거칠게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종목별로 따져보면 뭐 대부분 거칠지만 개별 주식의 하락폭이 훨씬 더 거칠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더 거칠게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신용 비중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좀 하락이 좀 거칠게 나오고 장막판에서도 제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마감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용 비중이 뭐 한 4~5% 이상 되는 기업들, 그리고 네. 한 1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은 뭐 반등도 별로 없이 쭉쭉 빠지는 모습, 그리고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봐도 생각보다 우리가 신용이 많다는 얘기는 계속 했는데 역대급이었죠, 신용. 예, 신용이 많다는 얘기는 했는데 신용이 좀 체력이 약한 신용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렇게 급하게 반대 매매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나올 네. 단계가 조금 네, 하죠.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신용을 대비한 매도물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장중 내내. 그러니까 증권사 신용 외에 다른 신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 네. 신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반대 매매 기준이 증권사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질렀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풀로 질르신 분들은 이틀, 3일만 빠져도 허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한번 훅 빠졌다가 반등을 하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이 반대 매매, 그러니까 2시에 이제 정리해야 돼, 1시 이후에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매물이 매물 부르는 듯한 느낌? 네. 큰 폭으로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 척 했다가 오후에 돼서 다시 빠지는 움직임이 좀 그런 신용 반대 매매를 의심해 볼 만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빠지면 내일도 이런 물량이 나올 수 있고요. 그쵸.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 물량까지 나온다는 생각을 해보면 좀 더욱더 가파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역대급 신용 잔고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과 지금 대출도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 한도를 다 쓴 상태에서 맞는 신용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반대 매매를 만든다면 더욱더 하락폭이 거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거의 경험치로 봐서 한 2~3방을 연타로 맞으면 보통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 보유자분들도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자는 거예요. 예, 현금 보유가 없으신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주식 운용에선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말씀드려요. 뭐 저희가 답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뭐 신용 비율, 신용 잔고 비율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HTS에서 다 나오고 모바일에서도 다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광고를 또 해드려야 되죠. 예, 무료 네. 광고. 오늘은 베이비 부케입니다. 네. 이거 베이비 부케가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그림 좀 보이시나요? 그림 이게 뭐냐면 케이크인데 이게 그냥 케이크가 아니고 기저귀로 만든 케이크예요. 기저귀로 케이크를 만드나요? 네, 기저귀로 그걸 먹는 건 아니고 네. 케이크라고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먹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먹는 게 아니고 기저귀를 접어서 쌓아 올려가지고 케이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옷을 가지고도 이게 부케 꽃다발처럼 만드는 거죠. 부케네요. 결국. 네, 그러니까 이름이 베이비 부케예요. 베이비 부케. 그래서 그 인터넷에 베이비 부케 치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프리미엄 아기 선물 브랜드 베이비 부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선물 줄 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떻게 됐냐면 비닐에 쌓여진 그 기저귀 있잖아요. 네. 그거 들고 갔어요. 심지어는 박스떼기로 들고 가가지고 애들 돌잔치 할 때 갖다 주던가 뭐 그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아예 이쁘게 이렇게 기저귀를 포장해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나 태명, 보내는 분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 카드 등 아기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물 바구니야. 선물 바구니를 해줄 수 있고요. 기업 회원, 단체 선물 등 맞춤 제작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님들 중에서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누가 아기를 낳았다. 그럼 이 집에 보내줘. 이런 뭐 누구누구 사장 뭐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어서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할 때는 받으시는 분은 기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한번 아직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제 네. 또래 친구들도 아직은 출산까지는 간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빨리 그러면 출산하는 친구가 있으면 써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베이비 부케입니다. 베이비 인터넷에서 부케. 베이비 부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한테 이 선물은 특별히 저한테는 전혀 필요 없는 선물이니까 보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인데. 저희 집 애들은 다 컸기 때문에 기저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예. 말씀 이제 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히 낙폭이 거셌습니다.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2.8%나 하락을 했고요.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올라온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9,800억 매수했고요. 네. 그 코스닥에서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그쵸. 이 9,800억 중에 우리도 끼어 있어요. 네. 우리는 개인이죠. 개인이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기간 아니라는 거. 진짜 우리 개인입니다. 네. 네. 코스닥은 1,480억 정도 샀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260억 매수. 기관은 계속 매도입니다. 코스피에서 6,800억 매도, 코스닥에서 1,600억 매도. 네. 이게 기간이 시장을 나쁘게 봐서 때리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환매 물량도 꽤 많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공모펀드가 얼마나 쪼그라든지 이제 50조도 안 되는 뉴스를 정말 봤어요. 많이 잔고가 줄었죠.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게 계속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워낙 운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기관이 아니지만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기관이 하도 운영을 못해서 개인들이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네. 파월과 머스크의 도움에도 폭락이 너무 거셌다. 그 네. 이유는 신용이 매도가 매도를 부른 폭락 때문이었다.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발언은 이제 주택 수요가 이미 반등을 했고 소비 지출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감소분의 75%를 회복을 했으며 손실된 2,200만 개의 일자리 중 절반이 돌아왔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고용과 전반적인 경제활동 모두 코로나 이전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이를 위해서 일정 수준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230여 개의 금융기관에 총 20억 달러 규모로 이미 승인되거나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을 아직도 공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의 좀 움직임과는 조금 반대되는 측면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자와 고신용자에 대해서 2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막기로 했죠. 네,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2.8%, 2.4%씩 빠지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이라 그랬어요. 네.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비밀이. 네네. 월 스트리트라고 얘기 안 하고 메인 스트리트라고 했어요. 잭슨홀 연설 이후 계속해서 메인 스트리트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물경제 회복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월 스트리트는 그럼 우린 우린 이런 상황인 거지. 형, 우리 남이야?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은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월 스트리트라는 단어가 입에서 한번 나오면 바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웃겼어? 슈카 같아, 슈카? 슈카요. 그 따라하신 건가요? 네, 따라했지. 아. 슈카 따라했습니다. 네. 네, 패러디. 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으시네요. 조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제 테슬라 우리 네. 좀 너무 큰 실수를 많이 네, 해가지고 테슬라 죄송합니다. 배터리 데이를 오늘 오전 5시 반이 아니라 내일 오전 5시 반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9월 21일 날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 바뀐 거야. 9월 20. 근데 얘기하면서 9월 20일 일요일인데 이상하다. 이러면 생각을 들었는데 제 잘못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9월 22일은 오늘인데요? 아니 9월 20일이라고 했지. 9월 20일. 9월 20일. 네. 저는 오늘 새벽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둘 다 잘못 얘기했네요. 결국.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배터리데이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관련된 소식은 앨런 머스크가 미리 좀 힌트를 줬는데요.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하루 앞두고 지금 그런 우려가 있죠. LG 화학이나 CATL이나 이런 데로부터 공급을 줄일 것이다. 배터리 수주를 줄일 것이다. 네. 근데 오히려 늘리겠다. 적어도 2022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 공급사들이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테슬라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2022년 이후에는 이 배터리 물량이 부족하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래도 자체 개발 의사는 내비친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시그널을 준 거야. 니들 안 만들어? 증설 안 해? 그럼 우리가 한다. 또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빨리 속도를 내라. 우리 50만 대씩 더 증설할 거거든. 우리 분명히 하거든. 가짜 아니고 뻥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네 빨리 증설해라. 압력 넣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요? 두 번째, 우리가 한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준 건데 이 부분은 명확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지난번 아침에 완전 헤매가지고 원래 기본적으로 18650, 그 다음에 21700, 지금 4070까지 얘기해요. 즉 배터리 사이즈인데 앞에 두 글자는 동그라미 지름이고요. 뒤에 두 글자는 높이에요. 18650은 18mm에 650mm, 21700 21mm에 700 높이, 4070은 40 지름에 700 이거 높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예, 하는데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18650에서 21700으로 갈 때 수율이 안 올라와요. 1년 걸렸어요. 네. 파나소닉이 주력 회사인 파나소닉이 1년 걸렸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하겠다는 표현을 한 거잖아. 그 2022년 이후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나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네. 이로써 어저께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전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배터리셀 직접 생산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요거는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배터리팩 가격 절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수명 연장된 배터리 기술 요거였는데 일단 1번은 2022년 이후로 선언을 하면서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네, 2차전지 섹터가 이로 인해서 이제 수주를 당연히 받을 거다라는 예상으로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시장 낙폭이 너무 거세서 네.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LG 화학 주가는 2% 가까이 상승해서 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관련된 소식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이 크죠. 스페인 네. 같은 거 문 다 닫아버리죠 지금. 이로써 지금 유럽 증시는 한 3%대 정도 하락을 다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동 제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를 확인해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4, 5천 명씩 데일리 증가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10월 중순에는 무섭네요. 이거 하루 5만 명씩도 늘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영국은 이제 이 경보 체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4단계는 어떤 단계냐?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잉글랜드 몇몇 지역부터 이미 22일부터 제한 조치가 시작이 됐고요. 봉쇄 조치에 영향을 받는 영국 인구는 영국 총 인구의 5분의 1인 1,35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에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이름으로. 네, 지금, 무섭네요. 이름이 네. 또. 이름 무섭죠. 네. 네. 아, 네. 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이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급으로 빠졌네요. 정말 다행히 100명 이하로 줄었어요. 네, 100명 이하로 줄고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좀 확 줄어서 강연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마스크 쓰는 거 이제 좀 그만 좀 쓰고 싶은데 빨리 해서. 근데 이제 해외 보니까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우리도 이렇게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은 계속 아닌 듯합니다. 네,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가볍게 개별 종목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요. 신풍제약 그동안 너무 많이 떴었죠. 신풍이 불었죠. 네,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자사주를 2천억어치 꼭대기에서 잘 매각을 했습니다. 시간의 블록딜로 매매를 했는데요. 16만 7천 원으로 이제 매각가가 결정이 됐고요. 네. 할인율은 13.7%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14%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16만 6천 원 이 매각 가격에 거의 근접하게 해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어. 응? 우리도 신풍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꿀까? 신풍 독이. 신풍이 불어가지고 대단합니다. 그래도 신풍제약 이제 연구진 분들의 힘 역할이 영향을 끼친 게 분명히 크니까요. 이름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매도해서. 매도한 건 아닌데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14% 상승해서 끝났는데요. 지금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법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예. 두산인프라코어가. 근데 이 우발 채무라고 하죠. 채무가 될 수 있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 우발 채무 규모가 한 8천억 정도인데 이거를 이 매각을 그러니까 인수를 해가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를 해가는 주체가 아니라 두산그룹 우리가 떠안겠다. 그래서 인프라코어에는 인프라코어 요 회사만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매각 가격은 최대한 1조 원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조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 밥켓 지분도 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제외하고요.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회사만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또 미중 분쟁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소식인데요. 중국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 기업을 발표를 합니다. 예. 네, 근데 미국 시스코, 이 통신 장비 및 보안 시스템 업체죠. 네. 네, 이 업체를 포함을 시켰고요. 시스코가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국영 통신업체들한테 납품을 진행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계약이 끊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기업들한테 위약금을 물더라도 미국 기업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관여하거나 중국에 투자하는 게 아예 금지가 되거나 이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관영 이제 글로벌 타임즈는 지난 5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도를 했는데 애플, 시스코, 퀄컴, 보잉 같은 미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 여기서 시스코가 지금 현실화가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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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당연히 미국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대선 이후에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별로 반응 그동안 안 했어요. 네. 계속해서 SMIC라든가 하이라든가 계속 때린 거에 비해서는 조심조심한데 그래도 안유아 교수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트럼프 되기를 오히려 바란다. 협상하기 오히려 더 쉽다. 주고받는 계산이 더 빠르다. 오히려 바이든이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중국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범죄 자금 2,300조 원 한화로 2,300조 원 2조 규모의 달러? 예, 돈 세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은행주들이 많이 떨어졌죠. 미국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가 보도를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 활동 보고서에서 2,100여 건을 입수를 해서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17년. 네, 99년부터 2017년까지. JP모건 체이스, 도이치방크, HSBC,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이 범죄 조직의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18년간 수상한 거래 금액의 합계가 2,300조 원이고요.
어젯밤 도이체방크가 장중 마이너스 8.7, HSBC는 마이너스 6.2, 스탠다드 차터드는 마이너스 5.8까지 하락했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마이너스 4.2%, 골드만삭스, 시티, 뉴욕 멜론 다 3%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가 사실 제일 커요. 전체 금액이 한 62% 정도인 1조 3천억 달러를 이런 수상한 거래를 도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번 스캔들로 은행들이 막대한 벌금을 맞을 수도 있겠죠. 사실로 판명이 나면. 그리고 지난 전력도 있는데요. 2008년에 메이도프라고 아시죠? 네. 금융사기범. 네. 정말 역대급 금융사기범인데. 네, 다단계. 네. 저기죠. 그 번지 사기. 네, 번지 사기입니다. 네. 네, 주거래 은행이었던 JP모건 체이스가 17억 달러, 하나로 한 2조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벌금을 맞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즈피드는 은행들이 의심 거래라고 신고는 사실 합니다. 은행들이 이거 조금 의심하다라고 당국에 신고는 하지만 이 범죄 조직과 거래는 계속 이어가면서 신고 사실을 면죄부로 삼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조사 결과 자금 세탁을 도왔다면, 알고도 도왔다면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도 이 자금 출처들을 사실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의무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네. 금융기관으로서 그런 의무는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 대한 근데 관리 소홀의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다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알겠어? 그렇죠. 알기는 쉽지 않죠. 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좌 개설하는 거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라는 그런 서류도 생겼고요. 예, 예. 네, 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 어떨지 모르겠어요. 계좌 개설이 쉬운지 발견하기 쉬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 정도는. 지금 99년부터 17년이니까 굉장히 장기간입니다. 장기간에 2조 달러면 거래 금액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안 큰 걸 수도 있죠. 은행에서의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출금 한 것도 거래잖아요. 그렇죠. 입출금이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얼마 안 써도, 그러니까 몇 백만 원밖에 안 써도 거래는 몇 억씩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것 금액 자체만 보고 뭐 이게 정말로 문제냐라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도 어쨌든 주가는 어마무시하게 빠졌잖아요. 네. 지금 뭐 도이체방크, 뭐 HSBC, 뭐 이런 그 미국 그 은행들도 엄청나게 뭐 4%대 이렇게 빠지고 했는데 결국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라는 건 미국 시장이 무슨 선진 시장이라서 얘네들은 뭐 멀쩡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다? 웃기는 얘기예요. 절대 안 그렇고 감정에 다 휘둘린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투자 승리를 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스승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명의 제 개인적인 스승과 문자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하고 이제 또 좋은 얘기해서 그분은 이제 저작권이 그분한테 있지만은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이제 덜 먹고 덜 깨진다는 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먹었으면 충분해. 항상 이러고 욕심이 없어.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워낙 많아 평소에도.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덜 먹고 대신 떨어질 때 덜 깨지는 게 내 목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리가 덜 흔들리니 장이 빠져도 상대적으로 냉정할 수 있고, 맞나요? 네. 그렇죠?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면 장이 빠져도 냉정하게 볼 수 있죠. 아주 좋은 얘기네요. 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만큼 승률이 높아지고, 맞나요? 맞죠. 네, 맞죠. 그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승률을 높이고 덜 깨지는 게임을 하면 복리가 힘을 발휘하고, 맞나요? 맞죠. 네. 그다음에 확신은 항상 위험과 함께 오고 내 판단이 옳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 맞나요? 맞죠. 네. 감정이 휘둘리는 장에서는 바램이 확증 편향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네.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꼭 좀 나누고 싶어요. 정말 다 주옥 같은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고수가 되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옥 같아요. 그냥 편하게 평소에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뭐 좀 계좌 수익률이 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연초 이후 좋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족할 만한 수익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 15%만 해도 10년이 넘으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리는 많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조금 수익이라도 만족하고 훅 가지만 않으면 돼. 훅 당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신용 반대 매물 이런 것만 안 당하면
누적적으로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남들 돈 많이 먹었다고 했을 때 나도 하는 순간 헛발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최대 악덕은 조급함이라는 거. 너무 빨리 수익을 내겠다는 마음은 조급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야는 내 편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사실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을수록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혀 아무런 하락도 없이 계속 상승을 해가는 것보다 한번 뭐 시장의 제3의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 폭락이 오고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게 내가 그 더 싼 주식을 더 싼 가격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은 네. 결국에는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난 안지원 PB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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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맞나요? 정말 좋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드릴 소식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아,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힘 내셔야 합니다. 네. 네, 그래야 또 내일을 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